삼성전자가 5G 상용 기지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28GHz 대역 지원 5G 통합형 기지국을 개발한 것입니다. 국내 구축된 3.5GHz는 LTE보다 두세 배 빠르지만 28GHz 대역은 20배나 빠른 진정한 5G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20배가 빠르다고 광고했던 진정한 5G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기지국이 사용하는 28GHz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8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5G 통합형 기지국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5G 분야에서 삼성은 오랫동안 개발해왔음에도 1위 자리를 화웨이에게 내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5G라고 불리는 28GHz 기술에 집중했지만 화웨이는 개발이 쉬운 3.5GHz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5G 주파수 대역은 저주파인 3.5GHz와 초고주파인 28GHz로 나뉘는데 3.5GHz 대역에서는 화웨이가, 28GHz 대역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앞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5GHz보다 고난도인 28GHz의 대역 장비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28GHz 대역은 도달거리가 짧아 촘촘한 기지국 설치를 필요로 했지만 3.5GHz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에 보급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삼성이 28GHz를 준비하는 사이 화웨이는 싸고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3.5GHz를 선점한 것입니다. 화웨이는 5G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 미국의 제재에 길이 막히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때를 틈타 삼성은 그동안 개발해왔던 28GHz의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으며 화웨이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28GHz 5G 통합형 기지국은 설치가 훨씬 수월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삼성전자 28GHz 5G 통합형 기지국은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가로등, 건물 벽면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 합계 기준 최대 10GBps의 통신 속도를 지원하게 되어 최소 3.5GHz의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일본 2위 통신사 KDDI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기로 해 시장 점유율 판도를 바꿔넣었고 또한 삼성전자는 28GHz 대역뿐만 아니라 3.5GHz 대역까지 5G 전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연말까지도 4G와 LTE, 5G 등을 포함한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5% 안팎의 점유율로 7위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31%의 점유율로 1위였고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가 2위, 3위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G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37%로 1위에 올랐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5G와 AI 등에 대한 18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특히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2020년까지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삼성의 목표는 2020년이 채 되지 않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시장조사 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5G 시장은 2020년 6조 6천억 원의 규모에서 2026년 무려 800조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년간 연간 성장률이 122.3%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5G를 4차 산업의 대동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5G를 장악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키를 쥐고 100년의 세계 패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 제재에 충돌하는 것도 앞으로 5G와 같은 통신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5G는 전세계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거머쥘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5G 시장에서 한국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전세계 언론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급격하게 침몰하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이 17일 공개한 2019년 10월부터 12월 분기 국내 총 생산이 전기보다 1.6% 줄어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연율 환산에서는 6.3%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본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침몰이 많은 나라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악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속보로 계속 올라오는 해외 언론들의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일본의 경제는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태풍 하기스로 인한 타격과 소비세 인상 후유증,
급격한 관광 수입 축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부터 시작했으며 최근의 소비세 인상과 연이은 태풍 하기스로 인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 전 세계의 악재로 인해 관광 수입 감소와 제조업의 라인 붕괴가 치명타였다고 하고요. 영국 BBC 방송은 2014년 이후 일본 경제는 가장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2014년 GDP가 7.4% 하락한 이후 일본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경기 하락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1,200억 달러, 한화 142조 원의 경기 부양 지출을 승인했고 아베 정부가 초비상사태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서는 새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경제는 충격적인 위축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경제연구소의 사이토 타로 수석 연구원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심층 취재를 통해 일본 제조업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우며 경제 위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경제 데이터는 밝은 면이 없다. 소비자의 소비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고 하면서 아베 정부와 일본 은행의 판단 미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는 소비세 인상 이후에 아베 정부가 많은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소비자의 지갑은 굳게 닫혔다. 아베 정부가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기 위해 세우고 있는 정책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현금 없는 거래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많은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다. 결국 소비가 활성화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른 해외 언론에서도 비슷한 평가와 논조로 일본 경제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경기 침체는 충격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베 정권의 소비세 인상과 잘못된 소비 활성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일본 경제에 치명타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산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푸대접과 거만함으로 오만방자하게 대했고 급기야 경제 보복으로 일본 보이콧이 되도록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베 정권입니다. 또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말까 하는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응원단과 오염수 배출 등으로 도리어 적대적으로 나온 것이 크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보복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으로 시건방을 떤 것이 자멸의 악충수였죠. 전 세계 언론에서 일본 경제의 침몰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업자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일본 국민조차 크게 놀라는 사실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일본 국민들조차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한일 간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며 양국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더욱더 심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적반하장 혹은 지나친 경제 조치를 취하는 모습에 이제 참모습을 알게 되었다며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온라인상에서와 한국에서조차 우려하는 3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의문. 수출 규제 이후 아베 내각의 참의원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베가 참의원 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 수출 규제 카드를 그 시점에 꺼냈다는 분석을 할 정도로 선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유세 때 아베는 안 된다 라고 크게 외친 시민은 강제로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국의 네티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보다 정치에 다소 무관심할 뿐이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유세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펼 수 없다는 사실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사람들조차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어느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내각이 그만큼 참의원 선거를 성공시켜야겠다는 과욕이 일본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민당의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 과학상은 야유할 권리가 없다라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유세 때 야유하면 업무 방해죄이니 조심하라고 적반하장을 보입니다.
두 번째, 도쿄와 후쿠시마 비밀 폭로 시작. 일본 정부의 도쿄와 후쿠시마 방사능 은폐는 국민들이 모르게 은밀하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양심상 폭로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청년 미즈노 씨는 후쿠시마 원전은 은폐의 반복이었다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병원에서 누출된 자료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백내장, 뇌출혈, 각종 암들이 매 2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를 정부에서 철저히 감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후쿠시마에서 재배된 복숭아를 특산품이라며 사 먹을 것을 정부에서 장려함으로 즐겨 먹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계 미국 물리학자인 미치오 키쿠는 일본 사람은 인간 기니피그라며 정부의 철저한 은폐 가운데 그들은 방사능 피폭을 체험하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이렇게 최근 방사능에 대한 대외적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일본에서는 심하게 얘기하지 말라면서도 정말 심한가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쿄올림픽 강제 동원.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마치 세계 2차 대전 때처럼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교통비 외에는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도쿄올림픽 기간은 캡슐 호텔조차 1박당 15만원에 육박합니다. 2, 3주 동안에 최소 수백만원 이상 지출하여 자원봉사를 착취당한다고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자 임시 소집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아마 전문 분야자들의 강제 호출이 이뤄질 거라는 소문이 돕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2차 대전의 공출 제도다, 어린 학생까지 말려들게 하는 강제 집행이다 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 방사능, 도쿄올림픽까지 하나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동시에 집행하면서 국민을 시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거세며 한일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